포럼은요, 지역의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는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광주 창조경제 포럼의 그 첫 번째, 지역 창조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 크라우드 펀딩 포럼은 아시아 도시재생연구원이 주최하고 컬처 네트워크가 주관하였으며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과 커피공연집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 스스로 봐도 너무 정치지향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충청도에 비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문제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자체 내발적 동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발적 동력은 우리는 지금 경제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할 가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 영향력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게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나 행정에서 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아자동차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런 구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대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것이냐, 대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조도시를 제안하는 그런 데는 사람이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포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구도가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를 많이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어 자체는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흐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죠. 우리가 DJ 정부 때 IT를 키웠던 것도 다 그런 것 일환이고, 지금 차제에 지금 크라우드 펀드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대상은 1인 창조기업이 될 수도 있고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도권 내에서 융자를 내야 돼요. 근데 융자가 쉽습니까? 융자는 정말 보증이 있어야 되고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2030의 문제, 5060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2030의 취업, 고용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나이 들으셔도 창의적인 건 젊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새로운 경제의 역군으로 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 크라우드 펀드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띄워놓고 일반 대중이 보고 정말 이 아이디어가 좋다, 나는 여기 투자하겠다, 아니 나는 기부하겠다, 나는 후원하겠다, 형태는 여러 가지로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산업사회하고 틀려서 지금 사회는 아이디어 하나만 제대로 뜨게 되면은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차제에 오늘 크라우드 펀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결제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이 있으실 거고, 또 객석에가 실제로 그 크라우드 펀드를 매니징하는 하면서 또 돈도 버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객석에서 토론을 참여해서 우리가 이 저변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 광주를 키워내는데, 우리 자존심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광주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하는 바일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크라우드, 대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펀드, 돈을 투자하고 모으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규모 후원이나 또 투자 등의 목적을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이라든가 다수의 사람이라든가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하면 신청자가 그 모금 금액을 가져가게 되고요. 미달일 경우는 투자자의 했던 돈들에게 전액 환불되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반 법률들이 개정이 됐고 공동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중소기업청들이 여전히 이런 법률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창조 금융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부의 플랜 그리고 첨사진들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상업 갤러리하고 작가하고 전속 계약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유통을 담당하는 갤러리 부분에서 전속 작가를 통해서 얼마나 작가의 프로모션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런 측면을 볼 때 이 통계를 보기도 합니다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10명이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3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게 되는 거죠. 유통 부분이 너무 많이 취약을 하거든요. 앞부분에 봤듯이. 그래서 유통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인프라, 상점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취향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가 저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 시장이 축소가 됩니다. 많은 창작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서 이제 창의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플랫폼이 상당히 유연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문부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드 자체가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걸로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연령대는 40대 이상이거든요. 50대. 그러면 그분들이 SNS에 얼마나 강하느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들도 다 해서 통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어떤 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의 프로젝트에 공감을 하면 충분히 후원해 주실 수 있는구나라는 어떤 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7월 하반기부터는 최소한의 검토만을 통해서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하시려고 하는 창작 활동들에 대해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모금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좀 개방 형태로 만들어놨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쟤네들이 굉장히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죠. 그래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홍보나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소통 채널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펀딩하는 사용자에게 다른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살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제품이 베네핏으로 이익으로 보상되어야 사실은 일반적인 저희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원을 하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가치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콘텐츠 자체를 지원하는 이제 우리 여기도 보면 건물이 으리으리하잖아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콘텐츠 정책은 광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CGI 센터,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문화재단 이런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들은 많이 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뉴스그룹 NGTV